23번 문제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건 당연히 유리화를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하고, 24번의 경우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가 예각이다 라고 조건을 주고 있고, 탄젠트 알파하고 사인 베타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로부터 우리는 적당히 직각삼각형을 그리든가 해가지고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거고, 여기서 역시 코사인 베타를 구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25번의 경우에 물론 매개변수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리가 매개변수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에 대한 그 미분법 공식을 떠올려가면서 dx dy를 dt dx 그리고 dt dy 이기 때문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분모의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 2의 4t 제곱이라고 쓸 거고, 분자는 역시 y,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6 코사인 t 빼기 3 사인 t가 될 테니까, 이 식에다가 t가 특별히 0일 때 t자리에 0을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겠지. 그리고 26번의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 x사인 루트의 x사인 x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그 x축과 수직인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 된다. 그렇다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얼마인가로 묻고 있고, 우린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n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단면의 넓이, 그 각각의 x라는 점에서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그 sx를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sx,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함수값이 루트의 x 사인 x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 값이고, 따라서 sx는 여기에서 2분의 1에다가 그 두 변의 이 값을 제곱하고 x 사인 x가 곱해지고, 에다가 이 정삼각형이니까 60도에 대한 사인 값인 2분의 루트 3이 곱해진 4분의 루트 3 x 사인 x를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부분적분법을 적당히 써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답. 27번의 경우 이렇게 쭉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이 직사각형, 처음에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4이고 가로의 길이가 6이다,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 중점을 잡았고, 그리고 이쪽 끝점 A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어. 이 각이 4분의 파이. 그 각을 이루게끔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이제 S1이라고 한다면 저 S1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변에 있는 두 점을 잡아가지고 역시 그 길이비가 지금 2대 3이잖아. 같은 닮은 도형을 만드는 거지. 그 2대 3에 해당하는 길이비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그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길이비가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따져서 넓이의 비를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아마 이게 언뜻 봐도 중점 같아 보이는데, 그 중점 같아 보인다, 시간이 없으면 뭐 그렇게 가겠지만 살짝 끌어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4a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삼각형의 경우에 4고 6이니까 절반이 3이잖아. 그러니까 3대 4거든. 그러니까 3대 4의 비를 갖게 되면 이 길이가 3a가 될 테고, 그럼 이쪽 길이도 3a가 될 테고, 그러면 이 길이는 전체 6에서 6a를 뺀 값이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6 빼기 6a가 될 테고, 그런데 그 길이하고 그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제 a가 구해지겠네. 그 a의 값이 따라서 4a분의 6 빼기 6a가 2분의 3이다 라는 비를 유지하게끔 우리는 a를 정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12 빼기 12a가 12a, 따라서 24a가 10이니까 a는 2분의 1이라고 결정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4a라고 우리가 놓았던 그 길이는 사실은 2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한 변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4였던 그 직사각형에서 닮은 도형을 만들었는데, 그 닮은 도형의 세로의 길이가 2니까 길이의 비가 2분의 1로, 길이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고 있구나. 따라서 이 닮은 도형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 넓이의 비는 4분의 1이겠다.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야 되는데,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지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니까 이 지각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4고 밑변의 길이가 3인,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6인데, 거기에서 이 아래쪽에 표시되지 않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밑변의 길이가 3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각,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3에다가 곱해주면 높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 이 직각삼각형 이쪽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그럼 이 표시된 각이 4분의 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은 세타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각이라고. 그 각에 대한 탄젠트 값.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 빼기 4분의 파이 이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주면 이 높이가 나오고 빼야 될 넓이가 나오겠지. 그런데 물론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3분의 4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다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 빼기 4분의 파이가 얼마인지를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계산하자고. 이건 분자가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3분의 4 빼기 1이고 분모는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1일 테니까 결국은 3분의 7분의 3분의 1 해서 7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7분의 1이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주면 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높이는 결국 3에다가 7분의 1 곱한 7분의 3이 될 테고 따라서 우리가 빼야 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3에다가 7분의 3을 곱한 14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었는데 6에서 14분의 9를 뺀 값이 우리가 찾는 왼쪽의 영역의 삼각형의 넓이겠지. 그러니까 6 빼기 14분의 9. 이 값은 14분의 84 빼기 9. 84에서 9를 빼주면은 75인가? 75.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 S1 우리가 찾는 그 S1은 이 값의 2배, 그러니까 7분의 75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에 관한 공식을 써가지고 따라서 첫째 항이 7분의 75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28번도 역시 이 표시된 영역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접근하라는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지름의 길이가 2래.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2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 각을 특별히 세타라고 놓았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으니까 그럼 당장 우리는 길이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길이를 표시해 본다면 이 길이가 먼저 2 사인 세타겠지. 그리고 이쪽 길이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잡혀. 이 길이가 2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이 길이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렇게 잡히고 그리고 세타에다가 이 각을 더해도 90도인데 세타에다가 아니다 그 세타에다가 이 각을 더해도 90도고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각이 세타겠네요. 이 각이 이 사이각 그러니까 이 변하고 이 변이 이루는 그 사이각이 세타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우리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는 S세타가 되니까 S세타는 2배다. 그러니까 그 삼각형의 넓이에 2분의 1에다가 길이 곱하기 사인각 그러니까 길이가 2 코사인 사인 이쪽 길이가 2 사인 그리고 사이각의 세타니까 그 각에 대한 사인각 이 값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지워지고 2 나오니까 4 그리고 코사인 사인 3개 코사인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S세타가 구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이쯤 되면 치환 접근을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주면은 그러면은 적당히 될 것 같다. 그래서 치환 접근을 이용해서 밀고 가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이 19번에 그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일단 그 분모에 이 x제곱이 있으면은 분모에 있는 수는 무엇이 되든 불편하니까 일단 분자에 있는 식으로 바꿔서 정리할 거지.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 fx가 x1과 x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 극값을 갖는 x값들의 합이 2이다. 라는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일단 문자가 여기 a와 b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여기서 a와 b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으니까 이제 미분해야지 뭐. 이걸 뭐 미분을 적당히 곱의 비율을 써가지고 미분해주면 뭐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x 빼기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x제곱 빼기에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a 빼기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도함수가 만들어지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그 두 개의 실근 x1과 x2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 두 근의 합이 2란 얘기니까 여기서 a가 결정이 되네.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두 근의 합인 a 더하기 2가 되는데 그 값이 2래. 결국 a는 0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럼 f'x가 이제 상당히 가벼운 식이 됐지. a가 0이니까.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변곡점을 얘기하는데 변곡점은 제2궤도 함수를 구하지 않는 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마음을 비우고 제2궤도 함수를 구해야 돼. 뭐 f'x를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지. 그러니까 역시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냈거든. 여기서도
두근의 제곱의 합이야. 그러니까 근과 계사의 관계를 또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약간은 편안한 느낌으로 이 문제를 이제 그 다음 계산 이제 할 거잖아, 계산을. 그러니까 f'(x) 이 함수를 다시 미분해주면은 2x 빼기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빼기 2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변곡점이 생길 텐데 그 두 개의 값은 x3과 x4는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고 그 두 근의 제곱의 합이 x3의 제곱 더하기 x4의 제곱 제곱의 합이 14라는 거지.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물론 제곱의 합을 두 근의 합 x3 더하기 x4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뺄 거잖아. x3 곱하기 x4.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지금 2니까 결국 4 빼기 이렇게 되겠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분의 b 빼기 2니까 2 빼기 b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 빼기 b. 이게 제곱의 합인데 결국 뭐래? 뭔가 좀 이상해졌어. 잠깐. 제곱의 합이 이게 14라고 돼 있구나. 14. 이게 14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래? 아니 두근의 합이 지금 4잖아. 이게 16 4의 제곱 16. 따라서 16 빼기 4 빼기 2b가 16 빼기 4 더하기 2b가 이 계산 조심해야 되겠다. 14. 따라서 이 값이 12니까 넘겨서 2b가 2 나오고 b가 1 그렇게 나오네. 그래서 b가 1이다 라고 나와서 결국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함수지. 이쯤 되면 이제 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gt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래프를 좀 봐야만 gt에 대한 이 문제의 뜻을 알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쯤 돼서 이제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x축하고 1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그리고 x를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부호를 따라가니까 이런 음수 양수 음수의 부호를 갖고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이게 결국 지배력을 갖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 때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그려지는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를 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y축이 이렇게 있고 근데 gt를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만 지금 따지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오른쪽에서 따질 거야. 근데 특별히 마이너스 1 때에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 이 직선의 기울기를 gt라고 하자 이러고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t에 대해서는 그 t, ft랑 마이너스 1, 0이랑 연결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t에 대해서는 이 직선 그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 값들이 그 기울기가 gt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gt라고 하는 함수는 다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들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그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기울기들의 최대값이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거지. 기울기의 최대값은 물론 이 직선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따라서 f'-1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로 가져갈 거고 기울기가 최소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냐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네.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는 적당히 구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m이 얼마다 라고 놓으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지. 물론 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뭐 여러가지 이제 또 방법을 쓰겠지만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xfx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 더하기 1분의 fx가 이 점에서 미분계수인 f'x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접점의 x좌표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그 x에 대해서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한 게 바로 m이지 않을까. 이 정도의 접근으로 계산을 밀고 가서 답을 내주면 29번이 풀리겠지. 30번에 함수 fx가 쌓인 2분의 파이 x라고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 gx를 주고 있고 그리고 hx를 g와 f의 합성함수라고 주고 있는데 일단 합성함수가 나오면 살짝 우린 쫄아. 이게 좀 부담이 돼. 어쨌든 이렇게 정의했을 때 두 개의 함수 g와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gx에 대해서 일단 가하고 나에서 gx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g1이 0이다. 그러니까 gx는 x축하고 1에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gx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원점도 지나고 마이너스 1도 만나니 1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겠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인 4차 함수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 3차 함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그런데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일단 gx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 이게 gx야.
물론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야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문자 뭐 a라는 문자를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 a 곱하기 a라고 놓으면 결국 x축과 0과 1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x 곱하기 x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1인 a 곱하기 x 세제곱 빼기 x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함수일 거라고. 이게 gx다라고 gx를 적당히 가 나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로부터 잡을 수가 있지. 저 a가 결정이 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 정도.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에서 hx가 극대값을 갖는 점에 x좌표를 작은 수보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hx가 지금 g하고 fx의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gx는 이거고. 어쨌든 저 함수 hx가 그러면 언제 극대값을 갖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hx는 g하고 g는 아직 a가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이거 가져다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냥 가져가자고. g라고 그냥 가져가자고. 근데 fx는 sin 2분의 파이 x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sin 2분의 파이 x 이렇게 쓰자고. 이게 g하고 fx의 합성함수지. 이 함수가 언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가를 따져내서 상황을 조금 더 살펴야지. 이걸 미분하게 되면 g'의 sin 2분의 파이 x 에다가 sin 2분의 파이 x를 미분한 파이분의 2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곱해지는 이 식이 될 텐데 이 값이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아야지. 0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0이 돼야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g' sin 2분의 파이 x가 0이 되는 경우인데 g'x가 0이 되는 경우가 여기거든. 여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당장 이걸 미분하면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거든. 결국 g' sin 2분의 파이 x가 0이 된다의 상황은 sin 2분의 파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x에 대해서 sin 2분의 파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거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0이면 h'x가 0이 되면서 극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hx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우리는 증간표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일단은 언제 0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일단 코사인 2분의 파이 x든 사인 2분의 파이 x든 주기가 4이니까 0과 4 사이에서만 적당히 따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0이 되는 값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x가 1일 때, 또 2분의 3 파이, x가 3일 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고 사인 2분의 파이 x가 루트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이게 주기가 4니까 어쨌든 2고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와 같이 그려지는 함수에 대해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 이게 특수각이 아니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그 두 개의 값이 있겠지. 그 값을 뭐 알파 베타라고 놔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두 개의 값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 값을 감마 델타 이렇게 놔주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x의 값은 0과 4 사이에서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이렇게 4개가 있고 저 4개와 1과 3이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 6개를 가지고 우리는 증가함표를 이렇게 만들 거야. x가 있고 근데 h'x 이 전체의 부호를 한꺼번에 따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각각의 부호를 따지자고. 난 먼저 코사인이 좀 만만한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부호를 따질 거야. 그리고 사인 이 값 g' 사인 2분의 파이 x 이것의 부호도 그 다음에 따질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h'x니까 h'x의 부호를 결정해서 그래서 언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를 결정을 지을 거야. 근데 이것이 0과 4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차례대로 알파가 이 알파 베타 가마 델타랑 1과 3이 있는데 이걸 크기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 1이야 1. 여기가 1이야 1. 그러니까 알파 다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가 나와. 그 다음에 감마가 나오고 여기가 3이거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델타가 나와. 그러니까 알파 1 베타 감마 3 델타 이 순서거든. 여기 써야 될 숫자가 많네. 알파 그리고 1 그리고 베타 다시 감마 그리고 3 델타 그리고 마지막에 2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 위에다가 부호를 정해주자고. 코사인은 1하고 3에서 0이 되고 g' 사인 2분의 파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0이 되니까 그 두 개를 곱한 값은 알파, 1, 베타, 감마, 3, 델타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부호가 그 값을 거치는 순간 부호가 다 바뀌거든. 그러니까 부호를 하나만 좀 확인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미덥지 않으면 이제 부호를 다 따지면 되겠지. 일단 이 부분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어쨌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이고 2고 3이니까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땐 양수네 양수. 여기 양수고 여기도 양수라고. 그래서 이 값이 양수고 g 프라임 사인 2분의 파이 x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지금 여기 0과 알파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인 2분의 파이 x가 루트 3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거든. 루트 3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 g 프라임 x는 루트 3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 g 프라임 x는 양수야. 양수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야. 그래서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부호를 다 따져보면 난 다 따져봤어. 그럼 부호가 교대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서 극대가 되는 점이 여기가 이제 극대. 여기가 극대. 그리고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가 극대.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가 극대. 극소가 되고. 그래서 0과 이 파이가 아니고 4였구나. 0과 4 사이에서 극대가 되는 점은 알파, 그리고 1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 베타, 그리고 감마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세 개의 값이라고. 저 세 개의 값이 극대가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이 우리의 문자라고 보면은 알파와 베타와 3이야. 그래서 그런 값들이 쭉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극대가 생기겠다. 그런데 특별히 알파 2는 지금 이 문자로 본다면 베타라고 해요. 베타. 그래서 알파 2가 베타이고 그 베타에서의 h의 함수값이 9분의 8 루트 3이다 라는 정보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미처 아직 결정하지 못한 a의 값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h 알파 2를 구해보면 h 알파 2는 여기서 말하는 베타의 알파 2가 h 베타를 구하는 건데 근데 hx가 g의 fx니까 g의 fx 그러니까 f 베타 f 베타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g의 루트 3분의 1이야. 근데 루트 3분의 1을 gx의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은 a 곱하기 x세제곱 빼기 x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넣는 거니까 3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 루트 3분의 분모가 그리고 분자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라고. 이 값이 9분의 8 루트 3. 여기서 이제 a가 결정이 되겠네. 따라서 a는 하고 그냥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a를 구해보자고. a는 그러면 9분의 8 루트 3이 본래 있고 에다가 마이너스 2가 분모로 내려오고 3 루트 3이 분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3 루트 3하고 3 루트 3을 곱해주면 9니까 지워버리고 역시 2 약분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4다라고 a 값을 정할 수가 있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면 이제 hx는 완전히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hx는 따라서 g의 그러니까 g의 사인 2분의 파이 x인데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x자리에 사인 2분의 파이 x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세제곱 2분의 파이 x 빼기 사인 2분의 파이 x 이게 이제 hx가 되는 거지. 저 hx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럼 이제 적당히 이제 뭐 범위를 나누라는 얘기 같아. 0부터 4까지 그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얼마인가 그 부분을 살짝 마무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면 치환적분을 적당히 써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잘 나올 것이다.